오늘 학습을 통해 우리는 조선 건국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조선시대로 들어왔습니다. 고려시대도 정말 징하게 시대 구분을 하고 들어갔었잖아요. 조선도 똑같이 시대 구분부터 먼저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선시대는요, 기본적으로 어디서 시대를 나누어야 될까요? 그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 1592년이 되겠습니다. 바로 1592년 임진왜란이 구분의 기점이 되게 되는데요. 역사 공부에서 연도를 외우는 것은 필수는 아니지만 중요한 사건의 연도를 외우면 흐름을 잡는 데 훨씬 유리해집니다. 임진왜란은 왜군이 쳐들어왔다. 이러고 있을 수 없다. 이러고 있을 수 없다. 해서 1592, 1592 이렇게 외워주셔도 좋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조선시대는 외우기 쉬운 게 다양한 구이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건국한 1392도 있고요. 임진왜란 1592도 있고 다양한 구이들이 있거든요. 선생님은 이것을 삼겹살구이, 오겹살구이 이렇게 암기하곤 했어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삼겹살과 오겹살의 차이는 알고 계시나요? 사진의 왼쪽이 삼겹살, 오른쪽이 오겹살 사진인데 미세한 차이가 보이시나요? 삼겹살에는 껍질이 없어요. 그런데 오겹살에는 껍질이 있다는 점이 달라요. 간단하게 오겹살의 껍질 부위를 잘라내면 그게 삼겹살이 되는 겁니다. 쉽죠? 1392, 1592. 삼겹살 구이는 조선 건국, 오겹살 구이는 임진왜란. 이렇게 외워주세요. 조선은 임진왜란을 전후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름만 같은 조선, 즉 왕조만 바뀌지 않았을 뿐이지 이 두 시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면에서 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전기는 또다시 초기와 중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선 시대 15세기를 조선 초기라고 하고요. 16세기를 조선 중기다. 이렇게 또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시대를 이끌었던 세력들을 한번 볼 텐데 아시죠, 여러분?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 신신이들, 신진사대부, 그리고 그 신진사대부들과 손을 잡은 신흥 무인 세력들, 이 두 세력이 손을 잡아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였잖아요. 이 신진사대부는 다시 두 세력으로 나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조선 건국에 참여했던 혁명파와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온건파로 나뉘게 돼요. 쉽게 말해 이성계를 지지했던 혁명파, 이성계를 반대했던 온건파 둘로 나뉘게 되는 거죠. 처음 조선을 건국한 혁명파는 개국 공신이 돼요. 나라를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신한 마음으로 마치 3월 신학기 학생들의 모습처럼 나라를 잘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조선이 건국된 14세기 후반부터 15세기까지 이 혁명파가 중앙을 장악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는데 이들을 후에 훈구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가면 권력에 취하면서 또 역사적으로 실수를 반복하게 돼요. 역사 공부를 잘 안 했나 봐요. 공부했다면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배웠을 텐데 말이죠. 이 혁명파 사대부는요,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문제가 많아져요. 그래서 결국 15세기 이후에는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낙향했던 세력이 있었잖아요. 온건파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공부를 하거든요.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 더 이상 공부나 하고 있는 선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주로 언론기관에 들어가서 훈구파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세력이 되는데 이 낙향했던 세력이 마침내 조선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들을 바로 16세기 이후 사림파라고 합니다. 자, 임진왜란 이후 이 사림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요.
이사림이 조선 후기까지 역사 주도하는 세력으로 쭉 연결되어 나가게 됩니다. 이 흐름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의 건국 과정을 5단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위화도 회군. 애니메이션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중국이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교체되는 시기였는데 명나라가 철령 이북 지역을 갖겠다고 하는 거죠. 원나라로부터 힘들게 되찾은 땅을 달라고 해서 굉장히 난처했어요. 이에 조정에서는 의견이 나누어졌었죠. 최영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은 명을 정벌하러 가자, 혼쭐을 내주자 라고 주장을 했고 이성계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은 지금 전쟁하기에는 너무 시기가 좋지 않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우왕은 결국 최영 편을 들어주고 명나라를 정벌하라고 명을 내리죠. 왕의 명령을 따라 명나라로 정벌하러 가야 하는 길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무리라고 생각했던 이성계는 어떤 선택을 했었나요? 그렇죠. 위화도라는 섬에서 명을 정벌하러 출진한 군사들의 칼날을 바꾸어서 죄다 궁궐로 돌려버리죠.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립니다. 이것을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영을 숙청하고 실권을 휘어잡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과전법 실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잡은 후에 토지 제도를 싹 뜯어 고쳤거든요.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농장을 늘려갔었는데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의 토지에는 세금을 면제하는 특권이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넓은 토지를 갖고도 세금을 내질 않아요. 이 무지막지한 권문세족 때문에 농민들이 몰락하여서 결국은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아서 관리에게 줄 봉급도 없게 된 거죠. 권문세족의 횡포를 없애버리고 토지를 몰수하여서 그 땅을 신진 관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토지세 또한 수확량의 10분의 1만 거두면서 농민 생활이 안정되었고요. 이것은 조선왕조 초기의 기본적인 토지 제도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반대파 제거. 이성계는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을 억지로 왕위에 앉히고 그를 조정하면서 고려를 쥐락펴락하는 시대가 옵니다. 공양왕은 완전한 허수아비일 뿐이고 이성계 말 한마디면 왕이 바뀌는 시대가 된 거예요. 결국은 이성계가 왕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죠. 이때 혁명파는 이제 고려의 힘은 다했다. 그러니 이성계 대감을 왕으로 추대하고 새로운 국가를 세우자 라고 주장을 했어요. 반면 온건파는 신하인 자가 어찌 왕이 되느냐 그러지 말고 적당히 뜯어 고쳐서 다시 고려를 되살려보자 라고 주장을 했어요. 조선 건국에 참여했던 세력을 우리는 혁명파라고 부르고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은 세력을 우리는 온건파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혁명파의 대장은 정도전이라는 인물이었고 온건파의 대장은 정몽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둘을 중심으로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이성계가 사냥을 갔다가 낙마를 해서 크게 다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때 좀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오락가락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몽주가 혁명파들을 숙청하기 시작해요. 여기에 공양왕도 협력을 하죠. 혁명파가 무너지면서 위험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이성계가 극적으로 깨어납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정몽주만큼은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요. 혁명파, 온건파 모두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만약 정몽주를 죽이게 되면 대부분의 온건파 세력이 모두 자신에게 등을 돌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실 이성계의 너무 큰 욕심이었어요. 물론 반대파까지 모두 포용해서 왕조를 열면 당연히 좋겠지만 언제든 온건파가 다시 이성계의 등 뒤에 칼을 꽂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와 같은 위태로운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던 이성계의 5번째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를 찾아갑니다. 정몽주 선생님,
고려는 이제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저의 아버님을 도와서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시대를 엽시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년 만년 누리고자. 이렇게 하여가를 읊었습니다. 그러나 정몽주는 난 고려의 신하일세. 신하된 자로서 절대 전하를 배신할 수가 없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렇게 하여가와 단신가를 주고받으며 이방원의 제안을 정몽주가 쿨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이 사람은 죽이지 않고서는 대업을 이룰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결심을 굳히고 선주교에서 자신의 부하를 시켜서 철퇴로 정몽주를 때려 죽여요. 이런 엄청난 결단을 내리고 과감하게 이를 추진하여 공을 세운 이방원이 바로 훗날의 조선 3대 왕 태종이랍니다. 5번째 아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무시무시한 인물이다 보니 형들을 제치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대장을 잃은 온건파는 우왕좌왕했고 혁명파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공양왕을 폐위시키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1392년 조선이 건국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새 나라의 권위를 세우고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국호와 수도가 필요했거든요. 단군이 세운 조선을 이어받는다는 의미에서 조선으로 이름을 바꾼 거죠. 그리고 수도를 한양으로 바꾸게 된답니다. 학습하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